올해 초였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중 배당 재투자를 자동으로 해주는 TR 상품이 사라졌습니다. 배당 재투자가 자동으로 되었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한번 매수하고 계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존재했던 상품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달인 2월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 계좌였지만 이 혜택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가 없어지면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TR ETF를 없앤 게 어찌 보면 이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싫어도 배당을 받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코덱스에서 운용했던 TR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배당을 자동 재투자해주는 방식에서 분기 배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분들이 배당을 매번 직접 재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TR ETF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대부분 드립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배당을 재투자해주는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만 활성화시켜 놓는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배당 재투자가 되는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배당 소득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과세이연 효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상품은 바로 이 과세이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ETF인데요. S&P 500에 투자하지만 배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전략입니다. 심지어 티커도 디비던드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XDIV입니다. 이 상품을 만든 회사는 라운드힐이라는 곳인데요. 고배당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XDT와 QDT를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동일하지만 배당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주는 독특한 상품이죠. 크지 않은 신생 운용사이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ETF를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수부터 보면 0.0849%로 스파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렴한 비용이지만 가장 보수가 낮은 SPLG의 0.02%에 비해서는 약 4배가량 높은 비용입니다. 과연 이 상품은 더 높은 수수료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ETF인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S&P 500을 추종하는 ETF 4개 모두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ETF 모두 배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같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보유한 것보다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SPLG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예상대로 라운드힐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면 SPLG가 포트폴리오의 전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간접형 ETF 치고는 생각보다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당을 주지 않는 구조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방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마지막 날에 그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가 배당락이 되면 배당을 지급해서 낮아진 주가만큼 다시 매수를 하는 방식인 거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로 보겠습니다. 배당을 받는 ETF의 주가가 만원이고 배당금이 100원일 때 배당락 이후 주가는 9,900원으로 떨어집니다. 총 자산가치는 만원이라고 생각되지만 배당소득세 15%를 과세했기 때문에 총 자산가치는 9,985원이 됩니다. 반면 배당을 받지 않는 ETF의 경우 배당 대신 매도를 합니다.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만원의 주가 그대로 매도를 한 후 배당락이 되어 떨어진 주가인 9,900원에 재매수를 하고 잔여 예수금이 있기 때문에 총 자산가치가 배당락 이전으로 똑같이 유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배당소득세가 없는 TR 상품과 같은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상품 설명서에 보면 인카인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인카인드 환매를 통해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을 매도할 때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ETF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통해 매도한다면 별도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권리만 포기하고 세금 없이 과세 이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지 자체와 운용 전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나 리스크가 있진 않을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심플하게 SPLG만을 담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수익률도 변동성도 이 S&P 500을 추종하는 SPLG 수준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S&P 500을 바이 앤 홀드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피하기 위해 매도와 매수 작업을 며칠에 걸쳐 수행해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특정 시점에 따라 프리미엄이 되려 붙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경우에는 불리한 가격에 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 오차율을 펀드 매니저가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S&P 500의 커버드콜 전략 중 주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는 XDT 상품에서 그 힌트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ETF 모두 펀드 매니저가 같기 때문에 작년 XDT의 성과를 본다면 비교적 어느 정도의 운용 능력인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 단위 배당의 XDT, 그리고 기초 자산인 VO, 마지막으로 월 단위 배당을 지급하는 GPIX까지 함께 비교해보면 차트가 거의 같은 형태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폭락 이후 회복에서는 유독 XDT가 더딘 결과를 보여왔는데요. 커버드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회복 단계에서는 부진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 기초지수 이상의 성과도 보인 적이 있었죠. QDT를 비교해봐도 QQQ와 QQQI 두 상품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세 폭락 이후 회복에서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지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그 사이에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선 데이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주 짧은 기간밖에 검증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펀드 매니저들의 실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거 누가 사면 좋을지 여러 케이스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큰 고소득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S&P 500에서 발생하는 1.3% 수준의 배당률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건강보험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이 없는 S&P 500인 이 상품의 경우 시장에도 동일하게 참여하면서 양도소득세로만 퉁치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배당소득세와 건보료를 합산한 수치가 대략 23% 수준이니까 양도소득세 22%에 비해 1%의 세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건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별도로 발생된다면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계좌에서 S&P 500을 해외 직투로 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신경쓰기 어려운 자녀 계좌 특성상 배당금 없이 과세 이연으로 굴리기에 가장 좋은 구조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당이 나오는 부분을 매번 재투자해주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충분한 직장인 부부입니다. 어차피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차라리 매년 리셋되는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지도 않는데 괜히 배당금 받을 바에 세금 걱정 전혀 없이 부부 합산 500만원을 비과세 매매 차익으로 실현하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 ETF를 투자하시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출시된 지 정말 며칠 안 된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규모가 작다는 점이 큰 문제이고요. 분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되지만 이를 100% 장담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ETF의 상품은 이렇게 보수적인 문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작은 ETF이기 때문에 거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자가배당 방식을 추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ETF의 운용 전략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초과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떠올랐습니다. 자가배당 전략은 매매 차익에 기반한 전략이니 비슷하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국가에서 주식 매매 차익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이나 건강보험료와 연동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유독 배당은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소득자라는 눈도장이 찍히기 쉬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당장은 S&P 500 기본 상품에 투자하지만 그 배당금 수준이 매우 적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배당이 올라가서 종합소득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XDIV와 일부 분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mon이였습니다.